자, 우선 145쪽에 이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여기 유형 95를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약간의 국어 능력이 필요한데 22번을 봐봐. 액션 영화 3편이랑 공포 영화 3편 중에서 2편을 택해서 차례대로 관람을 한대요. 그러니까 영화를 그냥 2개 본다는 건데 적어도 한 편의 공포 영화를 관람한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적어도 한 편의 공포 영화를 관람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정하영 한번 대답해 보자. 적어도 한 편의 공포 영화를 관람한다. 이 말은 공포 영화를 몇 개를 보겠다는 얘기야? 한 개 이상. 그러니까 한 개를 볼 수도 있고 두 개. 2개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적어도 한 편의 공포 영화를 관람한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아예 안 보는 거. 공포 영화를 안 보는 거지. 그럼 공포 영화를 하나도 안 본다는 얘기는 뭐만 본다는 얘기야? 액션 영화. 그렇지. 잘한다잉. 두 편 모두 액션을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 상황의 반대 상황을 계산하는 게 늘 편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편의 공포 영화를 본다의 반대는 2편 모두 액션을 본다. 그러면 2편 모두 액션을 보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액션 영화는 3편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액션 영화 3편 중에 2편을 골라가지고 차례대로라 그랬으니까 순서를 배열해주면 되는 거지. 3편 중에 2편을 골라서. 그럼 하윤아 뭐라고 해야 돼? 3B. 그치. 3P입니다. 액션 영화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봤어.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3P가 아니죠. 이 3P는 문제에서 원하는 거에 뭐였지? 반대였잖아. 반대. 그러면 제대로 된 답을 찾으려면 자, 이거 전체를 지금 액션 영화 3편, 공포 3편이니까 총 6편이잖아요. 그러면은 6편의 영화 중에서 2편을 보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30. 그치? 6P이지. 6P. 그치? 전체 6편의 영화 중에 2편을 순서대로 보는 거. 그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거를 뭐 하면 답일까? 네. 빼면 답이겠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것의 반대 상황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 반대가 되는 것을 빼면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온다. 그래서 30에서 몇을 빼는 거예요? 6을 빼는 거지. 30에서 6을 빼는 거니까 24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23번도 볼게요. 23번은 어른 2명과 어린이 4명을 일렬로 세운대. 그러면 양하영 전체적으로는 몇 명을 줄 세우는 거예요? 6명. 그쵸?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여섯 명을 그냥 일렬로 쭉 줄 세운다.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적었다. 6. 적었다. 6. 아. 이게 뭐지? 목소리? 무슨 어려웠는데. 아, 저번 시간에는 팩토리만 하더니 오늘은 얼만 하네. 팩토리얼, 그죠? 팩토리얼. 6 팩토리얼. 6 팩토리얼은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였어? 곱해요. 6, 5, 4, 3, 2, 1을 다 곱하는 거였죠? 네. 얼마게? 어... 720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읽어보면 어른 2명, 어린이 4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어른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는 어른을 세운다. 그러면 경빈아, 이 말의 반대는 뭐예요? 적어도 한쪽 끝에는 어른을 세운다의 반대. 누구를? 어른을. 그치? 그러니까 끝이 지금 6명을 줄 세웠으니까 자, 여기하고 이제 여기가 양 끝이잖아요. 근데 이 양 끝에다가 어른을 한 명도 안 세우는 것이 이 적어도 한쪽 끝에는 어른을 세운다의 반대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쓰면은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 어른을 안 세운다는 얘기는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 누구를 세운다는 얘기야? 어린이 세운다는 얘기죠. 어린이. 그치? 그래서 양쪽 끝에
모두 어린이를 세우는 것이 이게 문제에서 얘기한 적어도 한쪽 끝에 어른을 세운다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양쪽 끝에 모두 어린이가 서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720에서 어떻게 한다? 뺀다. 그럼 답이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 양쪽 끝에 모두 어린이를 세울 건데 어린이는 몇 명 있어요? 4명 있지. 그런데 4명 중에 일단 몇 명을 뽑아야 돼? 양쪽 끝에 세울 2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 자리에 1명 넣어주고 요 자리에 1명 넣어주는 거니까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랑 여기가 채워지겠죠. 만약에 여기에 어린이 1번, 여기에 어린이 3번이 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이 몇 명이야? 2명. 어린이는 2명 남았고 4명. 어른도 2명 남았으니까 4명이 남아있죠? 그러면 그 4명을 이제 요 중간에다가 그냥 자유롭게 배치하면 되죠. 4명을 그냥 쭉 세우면 되죠. 그쵸? 여기다 곱하기 몇 해야 돼? 4명을 쭉 세우니까 4 팩토리얼. 네, 4 팩토리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답이 돼 이제? 이것을 얼마에서 뺀다? 그치, 전체 경우의 수인 720에서 이것을 빼준다. 그쵸? 자, 그러면 720에서 빼볼게요. 720 빼기. 자, 4p는 얼마니? 4p 12 곱하기 4 팩토리얼이면은 24거든요. 12 곱하기 24는 얼마게? 너무 눈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268? 288 아닌가? 288입니다. 720에서 288을 빼면 얼마게? 432인가? 그쵸, 432.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에서 반대되는 상황을 뺀다. 그쵸?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혹시 그 143쪽, 144쪽, 145쪽까지 숙제한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니? 20번? 20번. 자, 20번. 윤호와 나래를 포함한. 나래. 옛날 그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이름이 나래. 진짜요? 대박. 고등학교가 아니구나. 내가 20살이고 얘는 19살이었는데. 진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왜 불가능해? 잡혀가지 그 전에 알고 있었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 나는 이제 재수하느라고 재수학원 다니고 이 친구는 고3이었고 그랬었죠. 잘 사나 모르겠네. 자, 윤호와 나래를 포함한 7명의 학생들이 일렬로 서서 등산을 하는데 양 끝에 윤호하고 나래가 온대요. 그러면 7자리를 깔아놓고 자, 요렇게 이 양 끝자리에 여기는 윤호랑 나래가 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윤호 나래인지 나래 윤호인지 그건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나래하고 윤호를 이 양 끝에 배열하는 방법이 일단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두 가지. 윤호 나래냐 나래 윤호냐 두 가지. 그리고 나서 그럼 나머지 5명은 그냥 여기다 쭈루룩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뭘까? 5 팩토리얼. 그렇죠. 5팩토리얼은 120이지? 120 곱하기 2니까 답은 뭐예요? 240이 되는 겁니다. 240. 이렇게. 자,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12번이요. 12번. 자, 12번은 어느 편의점에서 서로 다른 샌드위치 3개와 음료수 4개를 일렬로 진열하려고 할 때 음료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자, 음료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는다의 도연아 키워드는? 서로소. 칸막이. 이웃하지 않는다의 키워드는 칸막이입니다. 칸막이. 네. 자, 음료수끼리 이웃하지 않을 거야. 그럼 누가 칸막이가 돼줘야 돼? 샌드위치가 칸막이가 돼줘야죠. 그쵸? 샌드위치가. 그래서 샌드위치를 먼저 배열하는 거지.
샌드위치 3개를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3 팩토리얼이야. 그치? 그럼 뭐 여기 뭐 샌드위치, 여기 샌드위치, 여기 샌드위치 3개가 배열됐어. 1번 샌드위치, 2번 샌드위치, 3번 샌드위치가 배열됐어. 그럼 얘네가 이제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자, 이 칸막이 사이사이에 자리가 몇 개가 났나? 네 자리가 났죠. 자리가 4개인데 내가 배열해야 되는 음료수도 몇 개야? 4개야. 그치? 4개를 4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4피사. 4피사는 그냥 4팩토리얼과 어떤 거야? 동일한 거. 그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랑 4팩토리얼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지?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문제에서 음료수가 4개가 아니라 음료수가 3개만 어떻게 하죠? 그죠? 여기 칸막이까지는 똑같은데 자리는 4개인데 음료수가 3개가 되면 3자리만 배열하면 되잖아. 그때는 4팩이 아니라 4P3 이렇게 쓰는 거였지. 그치? 그런 게 이웃하지 않게 계산하는 문제였죠. 그럼 답이 얼마니? 144. 이렇게 풀면 되고. 또 숙제한 거 중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15번. 15번. 서로 다른 4개의 향초와 3개의 액자를 일렬로 진열하려고 하는데 향초와 액자를 번갈아서 진열한다. 번갈아서 할 건데 지금 향초가 더 많잖아, 경빈아. 그러면 번갈아서 잘 세우려면은 무조건 누가 앞에 있어야 돼? 향초가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 향초, 액자. 향초, 액자. 또 향초, 액자. 마지막에 향초. 이렇게 진열이 돼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번갈아서 진열이 되겠죠. 그러면은 향초들의 자리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가 향초들의 자리야. 그럼 이 4자리에다가 향초를 배열하면 되잖아. 뭐라고 써야 돼? 팩토리얼. 또 마찬가지로 또 여기 이렇게 3자리가 액자 자리잖아. 그 3자리에다가 액자 3개를 진열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야? 3 팩토리얼. 그래서 또 둘이 곱하면은 얼마예요? 144. 또 4번이네요. 그쵸? 번갈아 배열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질문 있나요? 하늘이 없어? 영원이 없어? 넘어갈까? 146쪽으로 가볼게요. 146쪽으로 가서 자, 우리 적어도 문제 하나 더 해봅시다. 25번입니다. 25번. 여학생 4명과 남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이웃하도록 자, 국어의 문제야. 국어의 문제.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이웃한다의 반대. 뭘까, 경빈아? 누가? 남학생들이 한 명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이해되냐, 영아? 남학생 중에 적어도 2명이 이웃한다는 얘기는 남자가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서 요렇게 둘이 이웃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둘이 이웃하거나 아니면 얘네 셋이 다 이웃하거나 이걸 다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반대니까 남학생 3명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반대는. 그래서 반대는 남학생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써놓고 보니까 또 이웃하지 않는 거네. 이웃하지 않는 거. 그치? 양아영, 이웃하지 않는다의 키워드는? 이웃하지 않나요? 네. 칸막이. 칸막이. 그치? 칸막이야. 그러면 남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누가 칸막이를 해줘야 되니? 여학생이. 그래서 여학생들 4명을 먼저 칸막이로 세웁니다. 정화영 어떻게 써야 돼? 4 R이요? P 팩토리얼. 4팩토리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 4명 이제 여학생 1번, 여학생 뭐 3번, 여학생 뭐 4번, 여학생 2번 이렇게 여학생들이 섰잖아? 그럼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해줘? 칸막이 역할을 해주니까 자리가 몇 개 났어? 5개. 자리가 5자리가 났어요. 5자리가 났는데 남학생은 몇 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어. 자리는 5개지만 3명만 배열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그치. 5P3으로 배열하면 되겠지. 자, 이것이 남학생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거든요. 계산해볼까? 4팩토리얼이면 24고요. 5P3이면 60인가? 곱하면 얼마니? 1440이야. 그럼 도연아, 답은 1440인가? 답은 얼마죠? 이게 끝이야, 아니야? 끝 아니에요. 끝이라고?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네. 끝이 아니야. 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반대 구한 거잖아. 아,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웃한다. 아, 빼야 돼요. 전체에서 빼야지. 네. 근데 전체가 뭔데? 천사. 이게 아. 아니라 그 전체는 그냥 지금 몇 명이지? 총 몇 명이지? 5명. 5명이 어딨냐 이게? 남자가 4명이, 7명. 여자가 4명, 7명이잖아. 7명을 그냥 쭉 세우는 게 전체 경우의 수죠. 아, 네. 그 뭐라고 써야 돼? 7 팩토리 아니라 팩토리얼. 그쵸? 7 팩토리얼에서 1440을 빼면 된다. 아까 여러분 6 팩토리얼이 얼마였죠? 6팩이 720이었거든요. 그럼 그 720에다가 얼마를 더 곱하면 돼? 7을 더 곱하면 되지. 7을. 그지? 여기다 7을 더 곱하면 돼. 7 더 곱하면 얼마게? 5040 아닌가? 5400인가? 5040이에요? 5040이지? 5040. 그치? 5040. 그래서 5040에서 1440을 빼야 답인 거죠. 답이 뭘까? 3600. 그렇죠. 답은 3600이 됩니다. 한 명은 이웃할 수 없는 거죠? 한 명이 어떻게 이웃해? 이웃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지. 화윤이 혼자 이웃한다. 말이 안 되잖아. 하윤이랑 하영이가 이웃한다.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지. 맨날 왜 예시는 정말 아닌데? 지금 양하영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8번 볼게요. 자, 28번은 자, 0, 1, 2, 3, 4, 5라는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4자리 자연수의 개수, 일단 그냥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봐 하면은 우리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치? 여기서 0이라는 애만 조심하면 되지. 여원아, 뭘 조심해야 될까? 0을? 그치?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요 맨 앞자리에는 0을 못 쓴다. 그러면 여원아, 여기다 쓸 수 있는 숫자는 몇 종류? 5종류. 그럼 그 다음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또 5종류. 그쵸? 양하영, 왜 여기 5종류지? 여기는 왜 5종류지? 숫자 카드 6개잖아. 근데 왜 여기는 5개 중에 골라야 돼? 0은 맨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5개인 거죠? 그럼 여기는 왜 5개야? 앞에다가 하나를 썼을 거 아니야. 여기 뭐 1, 2, 3, 4, 5 중에 0까지 합쳐서 그치. 앞에다가 숫자 하나를 썼는데 대신에 여기는 0을 쓸 수 있으니까 5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칸은 몇 가지일까, 형아? 4가지. 그 다음 칸은 3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00개가 돼요. 300개. 자, 요것이 1번 답인데 2번에서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5의 배수라 그랬어. 5의 배수. 자, 하윤아. 5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할까? 1의 자리. 그치. 1의 자리 숫자가 결정하는 거야. 1의 자리 숫자가 얼마거나 얼마여야 돼? 맞아요. 그래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2가지로 나눠서 구할 건데 첫 번째는 4자리 자연수인데 마지막에 0으로 끝난 자연수. 요렇게 생긴 친구를 한번 구해볼 거고 두 번째는 4자리 자연수인데 얼마로 끝나는?
5로 끝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그럼 한번 예상해봐. 0으로 끝나는 숫자의 가지수랑 5로 끝나는 숫자의 가지수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 0이라는 카드는 특별하잖아. 그치? 내가 만약에 0 카드를 여기다 썼다면 도연아 0 카드를 썼다면 나한테 남은 카드는 뭐죠? 1, 2, 3, 4, 5 이렇게 5개가 남았지. 그러면 그 5개의 카드를 가지고 이제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쓸 수 있는 게 각각 몇 종류 몇 종류 몇 종류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몇 가지 중에서 골라서 여기를 채울 수 있냐고. 네. 5가지 중에서 여기는 4가지 중에서 여기는 그치. 그래서 요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가지고 60가지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자 근데 여원아 만약에 내가 5 카드를 여기다 썼어요. 그럼 이제 나한테 남은 카드가 뭐지? 0, 1, 2, 3, 4 이렇게 5개가 남았지. 그러면 또 요 자리에는 뭐가 못 오니까 0이 못 오니까 여기는 몇 가지가 돼? 4가지가 되겠지.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4 곱하기 4 곱하기 3 그치. 요 맨 앞자리의 숫자가 0카드가 껴있냐 안 껴있냐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치? 요 경우와 요 경우는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자 마지막에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0으로 끝나는 것이 60개 5로 끝나는 것이 48개 그래서 최종적으로 5의 배수는 108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배수를 판별하는 건데 이 문제보다 이제 조금 어려운 거 5의 배수보다 조금 어려운 거 2의 배수 그럼 어떻게 풀까? 2, 4, 6, 2, 4, 그러니까 똑같이 4자리 잔수를 만드는데 2의 배수 짝수를 찾아라 그러면 0, 2, 4. 마지막 자리가 0으로 끝나는 거 2로 끝나는 거 4로 끝나는 거 몇 종류로 나눠서 풀면 돼? 3종류로 나눠서 풀면 돼. 짝수를 구해라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니? 양화영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짝수의 기준은 누구예요? 어디를 보면 돼? 어디로 보면 되나요? 아, 1의 자리. 1의 자리를 보면 돼. 지금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얼마거나 2거나 또는 4. 4거나 또는 0 그치? 이 세 종류로 나눠가지고 얘가 몇 개인지 얘가 몇 개인지 얘가 몇 개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짝수 찾을 때는 조금 더 어려운 건 뭐가 있을까? 4의 배수. 요거는 여러분 모를 걸 아마. 4의 배수는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알아요? 5의 배수나 2의 배수는 1의 자리만 보면 끝나잖아. 그치? 근데 4의 배수는 어떨까? 다 봐요. 전체 4자리 다 봐? 10의 자리. 10의 자리랑 1의 자리. 1의 자리. 그러니까 2의 배수나 5의 배수는 맨 끝자리만 보죠. 그러면 4의 배수는 맨 끝 2자릿수를 보는 거예요. 맨 끝 2자릿수. 예를 들면 앞에가 뭐든 상관없이 만약에 끝에 두 칸이 24로 끝났다. 24라는 숫자는 4의 배수지. 그럼 이 숫자 전체는 4의 배수가 돼요. 근데 왜 그럴까?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엄청 신기한데 이거? 왜 2의 배수랑 5의 배수는 1의 자리만 보면 되는데 왜 4의 배수는 10의 자리, 1의 자리 같이 봐야 될까? 4의 배수.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할 거야? 왜? 이 5랑 4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5의 제곱이에요. 연관이 있긴 해요. 소수. 누가 소수야? 소수 그러면 3은? 3은 또 완전 또 다른 얘기예요. 3은 전혀 다르고 자 여러분들이 2의 배수랑 5의 배수 2하고 5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2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10이요. 10이죠. 10. 다시 말하면 2랑 5는 10의 약수예요. 그럼 10의 약수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만약에 엄청 큰 숫자가 있어. 뭐 2, 1, 7, 3, 5, 8, 2 이런 숫자가 있다 해봅시다. 그럼 이 숫자를 우리가 2, 1, 7, 3, 5, 8, 0 더하기 2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1의 자리만 분리시켜 놨을 때 이 앞에 나오는 숫자는 무조건 2의 뭘까? 얘는 10의 배수잖아. 2의 배수.
무조건 그럼 2의 배수라고도 볼 수 있죠. 또 얘는 무조건 몇의 배수라고도 볼 수 있어? 10의 배수, 그러니까 5의 배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2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 판단할 때는 이 앞자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2나 5의 배수니까. 그러니까 어디만 봐? 얘만 보는 거야. 얘가 2의 배수면 전체도 2의 배수고 얘가 5의 배수면 전체도 5의 배수인 거예요. 근데 4는 10의 약수야 아니야? 아니야. 10의 약수가 아니야. 대신 4는 몇의 약수일까? 16, 20. 12, 아니. 8.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설명의 어떤 그 흐름을 이해한다면 이 4가 몇의 배수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100이요. 100의 배수, 100의 약수, 4는. 그치? 맞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217358이 이렇게 큰 숫자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고 싶으면 이번에는 끝에 몇 자리를 떼내봐? 10. 두 자리를 떼내보는 거야. 그쵸? 그죠?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 왜냐면 이 앞에 있는 숫자는 100의 배수 아니야. 그럼 얘는 무조건 4의 뭘까? 4의 배수야. 무조건 4의 배수. 100의 배수니까. 100의 배수는 4의 배수. 그럼 어디만 보면 돼? 끝에 이 82라는 숫자. 82가 4의 배수니 아니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82는 4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 숫자 전체도 뭐야? 아니에요. 4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2의 배수나 5의 배수는 끝에 한 자리만 보면 되고요.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아까는 끝에 자리가 그냥 이렇게 고정시키고 풀면 되잖아. 근데 이번에는 끝에 몇 자리를 보라고? 끝에 두 자리를 보라고. 그래서 상황이 많아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상황은 자, 작은 거부터 써보면 영사 되죠. 영사. 그지? 요 자리는 0 올 수도 있지. 이거는 뭐 네 자리 자연수의 맨 앞이 아니기 때문에 영사로 끝나는 애들, 또는 4 다음 4의 배수는 8인데 8은 만들 수 없지. 8 다음 4의 배수는 뭐예요? 12, 12. 그럼 끝에가 12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16은 못 만드니까 24, 20. 20, 그 다음에 뭐 있어? 24, 24. 그 다음에 28은 못 만들지. 그럼 얼마야? 32. 그 다음 4의 배수 36은 못 만들지. 그럼 그 다음 4의 배수 얼마야? 40. 40. 그 다음 44 만들 수 있나? 아니요. 못 만들죠. 똑같은 거 두 번 못 써. 48도 아니요. 못 만들어. 그 다음 4의 배수 뭐야? 52, 52. 그 다음 4의 배수 56 못 만들지. 그 다음 4의 배수 60 못 만들지. 끝났습니다. 4의 배수는 이렇게 7종류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또 이 7종류를 두 부류로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앞에 0이 올 수 있는 거랑. 맞아. 0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 놈은 계산의 결과가 똑같을 거고요. 0이 안 들어가 있는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아니다. 얘도 0 들어가 있네. 요렇게 네 개가 뭐야? 쏘리. 요렇게 세 개가 같은 부류고요. 0이 안 들어가 있는 요렇게 네 개가 같은 부류예요. 계산의 결과가 같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를 채울 때는 0카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0카드를 여기다가 이미 썼다면 이 앞에를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4개, 4 곱하기 3,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동그라미 친 애들은 12가지가 나오니까 12가지씩 몇 개? 3개가 있는 거고, 자, 초록색 동그라미 친 애들은 3, 2를 썼으니까 0카드가 남았죠. 0카드가 남았으니까 맨 앞에 0카드 못 쓴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4 곱하기 3 하면 안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3 곱하기 3이 돼요. 3 곱하기 3. 그래서 요거는 9가 됩니다. 그럼 9인 애들이 몇 종류? 4개. 4종류.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쵸? 숫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어려워졌죠. 그쵸? 그래서 4의 배수는 이런 원리로 찾는다 까지. 100의 자리는 없어요? 8. 거기까지는 잘 안 물어보죠. 너무 많으니까 경우의 수가. 3의 배수는 또 다른 얘기인데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다음 유형으로 가볼게요. 29번으로 가서, 자, 29번. 야, 이거 사전식 배열. 여러분 사전식 배열이 뭔지 알아요? 순서대로 어. A, B, C, D. 그치. A, B, C, D부터 배열하는 거잖아. 우리 왜 가나다 순도 있잖아. 가나다 순. 예를 들면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너희들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쓴다면 제일 처음에 오는 친구가 누굴까? 다. 이도의 가늘. 아니, 누가 이경빈이요, 이경빈. 이 씨가 제일 앞인가? 박이 먼저. 박이 이경빈이죠. 먼저예요.
박이 먼저인가? 그지? 박이 먼저지. 그러면 근데 김성빈이 먼저예요. 아 김성빈 안 오는 빼. 박 그다음 누구야? 이경빈. 이경빈인가? 그다음에 양이 먼저잖아. 맞네. 아야. 아 그러게. 맞지? 아예요.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는 거. 이게 이제 국어에서의 사전식 배열인 거고, 영어에서도 그러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사전식 배열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알파벳이 A, B, C, D 4개란 말이야. 이 4개를 다 써가지고 네 글자짜리 단어를 만든다 그러면 요렇게 생긴 단어가 가장 앞에 오는 단어인 거예요. 그럼 그 바로 다음에 오는 단어는 뭘까요? BAC. 아니죠. E, 뒤에부터 바꿔야지. 뒤에부터. B, C, D, A, B, D, C. D, C가 사전식 배열하면 두 번째 오는 단어예요. 그럼 세 번째 단어는 뭘까? A, C, B, D. 양아영 느낌 오니? 그 다음 뭘까? A. 자, 그래서 우리 하영이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사전식 배열로 잘 되는 사람들은 사전식 배열로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쭉 썼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거 다음에 올 게 뭔지 잘 모르겠다, 빨리빨리 못 찾겠다, 그럴 때는 맞아요. A, C, D, B 요건데, 만약에 빨리빨리 찾기가 어렵다 싶으면 A, B, C, D를요 숫자로 바꿔봐. 제일 앞에 오는 알파벳을 1이라고 하고 그 다음 걸 2, 그 다음 3, 그 다음 4라고 한 다음에 1, 2, 3, 4라는 4장의 카드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예요. 도현아, 그럼 제일 작은 자연수가 뭐야? 1, 4, 3, 2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냥 1, 2, 3, 4라는 4장의 카드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제일 작은 자연수 1, 2, 3, 4 1234가 제일 작은 자연수죠. 그 다음 자연수는 뭘까? 300, 200, 1200. 43. 1243이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지. 네. 그 다음 작은 자연수는 뭐야? 1324. 그 다음 작은 자연수는? 1340. 자, 경빈이 그 다음 작은 자연수는? 오케이. 하윤이 그 다음 작은 자연수는? 오케이. 하늘이 그 다음. 2134. 오케이. 그 다음에 정하영. 1143. 오케이. 양하영. 2200. 아니 2000. 2300. 여원이 그 다음. 1300.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하는 것보다는 숫자로 바꿔서 크기 순서대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식 배열이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문제에서 BCDA라 그랬는데 BCDA는 우리가 지금 숫자로 써놨으니까 BCDA도 숫자로 바꿔볼까? 하늘아, 이거는 숫자로 바꾸면 뭐야? 2342. 그치? 2341을 말하는 거죠. 그럼 2341 아까 요거네. 그치? 몇 번째예요? 몇 번째? 10번. 10번째. 그치? 10번째. 이렇게 숫자로 바꿔가지고 10번째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씩 다 써보는 거는 약간 좀 멋이 없잖아. 그치? 없어 보이잖아. 뭐 만약에 뭐 50번째 거 찾으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은 17번째 문자열을 찾으세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방금도 해봤지만 가장 작은 숫자들은 얼마로 시작하는 숫자들이에요? 1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가장 작은 숫자들이잖아. 1로 시작하는 애들이 먼저 쫙 나오잖아요. 1로 시작하는 숫자가 그럼 몇 개일까? 6개. 그치? 요 세 자리에다가 2, 3, 4를 막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만큼 6개가 있겠죠. 1로 시작하는 숫자가 6개가 있을 거고, 그럼 1로 시작하는 거 끝나면 이제 누가 나와요? 2로 시작하는 애들이 나오겠지.
2로 시작하는 애들도 여기를 똑같이 3개를 가지고 알파벳 돌리는 거니까 몇 개 나와? 6개 나올 거예요. 그리고 3으로 시작하는 숫자들도 몇 개 나올까? 이것도 6개 나오겠지. 근데 생각해봐. 자, 그럼 3으로 끝나는 숫자 중에 제일 끝에 숫자는 3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제일 마지막 숫자는 누구였을까? 이 6개 중에 제일 마지막 숫자. 숫자로 4. 3, 4, 2, 1. 얘가 3으로 시작한 숫자 중에 제일 큰 숫자 아닌가? 그치? 그러면 이 3421이라는 애가 이 처음부터 셌을 때는 얘가 몇 번째예요? 18번. 그렇지. 6개 맨 끝이니까 18번째지. 근데 내가 찾고 싶은 애는 몇 번째야? 17번째야. 17번째. 이거의 바로 위의 숫자. 그치? 자, 도현이 이거의 바로 위의 숫자는 뭐였을까? 위에 숫자요? 네. 요거 바로 앞에 있던 숫자. 2000 2000이요? 4200 잘 생각해봐, 도현아. 이거의 3422 맞아요. 끝에 두 자리만 뒤집어가지고 3412가 이거 바로 앞에 거였겠지. 그럼 3412가 그럼 답이냐? 아니요. 이거 또 숫자로 써놓으면 안 되죠. 또 답 쓸 때는 뭘로 바꿔서? 다시 그 ABC들을 바꿔서 써야지. 그죠? 그러니까 3412니까 자 알파벳으로 바꾸면 뭐가 돼? C, D, A, B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C, D, A, B 이런 것이 이제 사전식 배열인데 사실 자연수를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랑 동일하다. 그죠? 자연수로 바꿔서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한 문제 도전해 봅시다. 31번 한번 해봅시다. 해봐. 자, 하영아 해볼게. 일단 가장 앞에 어떤 애들이 먼저 나올까요? 1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가장 먼저 나오겠죠? 1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몇 개 나올까요? 24개. 이 네 자리를 0, 2, 3, 4, 4개로 채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영아 그냥 4 팩토리얼로 생각하면 되겠지. 몇 개야? 그럼 1로 시작하는 애들 끝나면 그 다음 누가 나와? 2로 시작하는 애들이 나오겠지. 2로 시작하는 애들도 몇 개 나올까요? 똑같이 24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몇 개가 나왔어 숫자가? 48개가 나왔지. 우리가 찾고 싶은 게 56번째 거니까 이제 거의 근접했잖아요. 48이면. 그래서 3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은 조금 더 세분화 시킬 거예요. 3으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애들은 3, 0인 애들이겠지. 그치? 3, 0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3, 0 어쩌고 저쩌고 요런 애들은 몇 개 있을까? 이번에는 빈칸이 3칸인 거잖아. 6개. 그치? 이거는 3 팩토리얼에 해당되는 거니까 6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벌써 몇 개야? 54개지. 그럼 몇 칸만 더 가면 돼? 2칸만 더 가면 되지. 그러면 3, 0으로 시작한 애들 다 나왔으니까 3, 0 다음은 누구야 이제? 3, 1로 시작하는 친구들일 텐데 도연아 3, 1로 시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누굴까? 3, 1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첫 번째 숫자. 3, 1은 지금 사용했어 카드를. 아이고 나한테 남은 카드 0, 2, 4야. 어떻게 배열해야지 가장 작게 되겠어? 0, 2, 4. 그치? 얘가 그러면은 55번째 숫자지. 얘가 55번째. 그럼 한 칸만 더 가면 답이겠네? 요거 바로 다음 숫자는 뭘까, 도연아? 3 1 0 4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그치? 3, 1, 0, 4, 2, 2번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된다. 할만하죠? 네, 틀렸어? 야, 너 다 알려줬대. 내가 54번째까지 알려줬잖아. 아니 그 24 자리가 틀렸어요. 자, 이제 147쪽 봅시다. 조합은 오늘 약간 맛보기만 할게요. 조합.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였지? 순열이었지. 그럼 여기서 나온 거는 조합이야. 순열과 조합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무엇에 있고 없음? 0. 아니? 결과. 아니? 순서. 순서에 있고 없음. 그치?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순열이고 조합은 뭐야? 조합. 순서 신경 쓰지 말고 뽑기만 하는 게 조합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 지금 7명 중에 3명을 골라가지고 한 명은 뭘 줄까? 한 명은 햄버거를 사주고 한 명은 아이스크림 사주고 한 명은 치킨. 그래 치킨을 사준다 라고 하면은 내가 7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뽑는 순서가 어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여기 1번 자리는 치킨이고 2번 자리는 햄버거고 3번 자리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를 여기다 쓰느냐가 중요하잖아. 그치? 도현이를 여기다 쓰면 도현이 치킨 받는 거고 도현이 여기다 쓰면 햄버거 받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중에 3명한테 한 명은 치킨, 한 명은 햄버거, 한 명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라고 하면 그땐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 7P3이에요. 7명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3명을 뽑아야 되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3명 다 똑같이 손바닥을 하나씩 때린다. 그때는 순서가 안 중요하지. 순서가 뭐가 중요해? 그냥 3명 뽑히면 손바닥 다 똑같이 맞는 건데. 그치? 그래서 그럴 때는 순서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죠. 순서 상관없이 그러면 그냥 7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지. 그게 조합이야. 그래서 7, C, 3. C라는 문자로 쓰고요. C가 중간에 들어가면 7명 중에 3명을 순서와 상관없이 선택해 주는 것이 조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순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그걸 가지고 순열을 쓸 거냐 조합을 쓸 거냐를 결정을 하고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나 한번 살펴보자.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자 생각해봐. 이 7P3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느낌이죠. 일단은 오늘 수업을 제일 열심히 한 사람 3명을 일단 뽑아. 일단 3명을 뽑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요. 그래 하윤이하고 뭐 하늘이하고 하영. 그다음에 뭐 하영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뽑았어. 이 3명을 뽑았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직 누가 치킨인지 누가 햄버거인지 이거 안 정해진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 3명은 순서는 아직 안 정하고 뽑기만 한 거지.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거는 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니? 순열. 이건 순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3명을 뽑는 데까지는 7C3이고 그 다음에 그 뽑힌 3명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누가 치킨인지 이걸 정하는 거지. 그치? 그게 곱하기 3 팩토리얼만큼 있지 않을까? 세 사람을 요 세 자리에다가 배치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거꾸로 말해봐. 거꾸로. 자 7P3이라고 하는 거는 7C3에다가 3팩을 곱한 거라 그랬지. 그럼 7C3은 뭘까? 7P 3 빼기 빼기가 아니라 나누기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7C3이라고 하는 거는 7P3이 가지고 있는 그 순서를 배열하는 경우일 수 있죠. 지금 3명이 뽑혔으니까 3명 사이에 순서 배열하는 게 3팩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버리는 거야? 나눠버리는 거야. 나눈다는 얘기는 이 뽑힌 3명 사이의 순서를 없앤다.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10C4다. 10C4. 그럼 먼저 뭐부터 해? 10P4부터 해. 10P4부터. 10P4부터 하고 그 다음에 뽑힌 4명 사이의 순서를 어떻게 한다? 없앤다. 없애. 없애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뭘 집어넣어 도연아? 4 팩토리얼을 집어넣는 거야. 안 듣고 있어서 그래? 안 보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도연아. 6C2를 할 거야. 그럼 먼저 분자에는 어떻게? 6 P2를 해. 그리고 분모에서 얘네 2명 사이의 순서를 없애. 어떻게 없애? 2 팩토리얼로 없애는 거야. 그치? 이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알겠니? 순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야. 아니 또 해봐야지 또. 자 이거 경빈아 이거 계산 어떻게 해? 7P3이 뭐지? 이럴까봐 물어보는 거야. 이럴까봐. 자 7P3이 뭐더라? 7P3
아, 그냥 하나씩 불러줘 하나씩. 7 6 5 끝이죠? 네. 자 이거를 있잖아. 이거를 곱해가지고 쓰는 거는 무의미해. 왜냐면 분모가 있는데 그치? 약분 다 하고 마지막에 곱하는 거예요. 자 밑에는 3팩이 있을 거니까 3팩은 뭐지? 3 그치? 이거 3의 1이면 6이잖아. 어떻게 하면 돼? 없어요. 지워. 그러니까 얼마야? 35. 이것이 7명 중에 3명을 조합으로 뽑는 방법이고요. 자 얘도 한번 해볼게. 얘도 자 이거는 양화형 해보자. 그죠. 이것도 4, 3, 2, 1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그러면 4, 2, 8이잖아. 4, 2, 8 지워. 그 다음에 3이랑 9랑 약분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얼마야 그럼? 210 이렇게 되는 거지. 210 맞죠? 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조합입니다. 조합. 근데 우리가 이 조합을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7명 있잖아. 내가 여러분 7명 중에서 5명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5명 데리고 나갔어. 그러면 몇 명이 남아? 2명이 남죠. 그쵸? 내가 이렇게 5명 데리고 나가면 이렇게 2명이 남고, 이렇게 5명 데리고 나가면 저기 2명이 남고, 이런 식으로 항상 5명을 뽑을 때마다 항상 2명이 남죠. 그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7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나 아니면 7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나 경우의 수가 어떨까?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5명 선택하면 이렇게 2명 남고, 이렇게 5명 선택하면 이렇게 2명 남으니까 항상 5명을 뽑을 때마다 2명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C5의 값은 항상 뭐랑 같냐면 7C2랑 같아요. 무슨 규칙이야?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를 더했을 때 그게 누구랑 같다? 앞에 있는 숫자랑 같으면. 그럼 항상 이 조합과 이 조합의 숫자는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 이런 게 나왔어. 막 13C 11 막 이딴 게 나왔어. 그럼 13C 11을 만약에 그냥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숫자를 몇 개 써야 돼? 11개를 써야 돼요. 13, 12, 11 해가지고 11개를 써야 돼. 밑에도 몇 개 써야 돼? 밑에도 11, 19 해가지고 11개를 써야 돼. 이렇게 계산하면 멍청이라는 거예요. 왜? 13C 11은 항상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 13C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쉽냐? 13 곱하기 12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쵸? 조합을 그런 것도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같다고요. 같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못 믿겠어? 자, 11, 10, 9, 8, 7, 6, 5, 4, 3까지 하면 되나? 9, 8, 7, 6, 5, 4, 3, 2, 1까지 하면 되죠? 그지? 봐봐. 19, 87, 65, 43. 11, 19, 87, 65, 43. 11, 19, 87, 65, 43 다 지워지지? 아 그러네요. 같아요. 내가 뭐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항상 얘를 요렇게 요 숫자를 요 앞에 숫자에서 빼면은 그때 나온 조합과 요 조합의 수는 늘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바보야.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페이지의 문제를 좀 볼게요. 11번을 한번 봅시다. 11번. 자, 11번 문제는 딱 보면 딱 답이 보이는 문제야. 왜냐면 방금 설명했잖아. 그렇지. 방금 설명했죠. 좀 전에 7C5 한 거나 7C2 한 거나 똑같다는 그 설명이 있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네모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얼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요 놈과 요 놈의 뭐가 꼭 돼야 돼? 합이 꼭 돼야지. 그치? 그러므로 지금처럼 NC3과 NC2가 똑같으면 N은 무조건 뭐야? N은 5라고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해됐다면 그 다음 것도 보너스. 자, NC7과 NC4가 똑같아. N 뭐야? 11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11. 이해됐어요?
그러면 경빈아 13번. 이거는 이 n 플러스 2cn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원리를 가지고 아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 썼잖아, 경빈아. 여기서 요 2라는 숫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 앞에 숫자에서 요거를 빼면은 얘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앞에 숫자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빼면은 이 뒤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뒤 숫자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2라고 쓰면 되지. 그치? 앞에 거는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리지. 똑같이 가야지. 똑같이. 그치? 그래서 요거는 n 플러스 2c 2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양하영 이해되니? 네. 검증의 시간. n 플러스 3cn 얘는 뭐야, 하영아? n 플러스 33. 맞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13번은 이렇게 바꾸어서 푸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하늘아, 이거는 자, 우리가 오늘 조합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웠잖아요. 얘는 그러면 일단 분모에 뭐라고 써야 될까? 맞아요. 분모는 2 곱하기 1이고 분자는 뭐라고 써야 될까? n 플러스 2 곱하기 음. n 플러스 그렇지. 잘했습니다. n 플러스 2부터 숫자를 2개 곱하는 거니까 n 플러스 2하고 그거보다 하나 작은 n 플러스 1하고 이렇게 곱한 것이 지금 좌변인 건데 그것의 값이 21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원아 양변에 얼마 곱할까? 2 곱할게요. 그러면은 괄호 풀지 말고 그냥 도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이랑 곱한 것이 2 곱하니까 얼마야? 42. 이런 거는 전개시켜서 넘겨서 인수분해 하는 게 더 비효율적이라 그랬죠. 그냥 이 상태로 찾아. 이 숫자랑 이 숫자는 무슨 관련이 있어? 서로 얼마 차이 나는 숫자? 1 차이 나는 숫자. 네. 맞죠? 자, 얘네 둘은 서로 1 차이 나는 숫자지. 1 차이 나는 숫자 중에서 곱해가지고 42가 되는 숫자 그냥 찾으면 되잖아. 구구도 한번 외우고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몇 곱하기 몇이야? 6 곱하기 7. 그럼 당연히 누가 6이고 누가 7이야? 그치.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6이고 얘가 크니까 얘가 7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n 값은 얼마야? 5라고 해야지. 그치? n 플러스 1이 6이니까 그치? n은 5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은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숙제를 148까지로 할게요. 148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토요일날 와서 그 조합이 순열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순열에서 조금 더 추가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한데 한번 148까지 풀어와 보시고 또 그날 모르는 거는 질문 받을 거니까 148까지 숙제입니다. 토요일날 늦지 마시고 주말에 빠지지 마시고 알겠니? 여원아